대동쇼가 구간입니다. 양시장 출발 대기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는 좀 부진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감안해서 보시고요. 우리 증시 양시장 그래서 보합권 정도에서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전고래 종가 수준입니다. 0.07% 하락이라서 파란불은 들어와 있지만 포인트로는 2포인트 미만 1.7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2659.58포인트 정도 선에 서 있습니다. 2660선 언저리에서 출발선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분이 들어와 있지만 이 역시도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22%의 상승, 2포인트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893.6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 후반에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오름세 나타내면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900선 부근까지 회복이 나타나는 점,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대선 이후에 이 두각을 나타내는 윤석열 정책 테마라든지 이쪽의 종목군들이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대형주들이 좀 주춤주춤합니다.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힘이 빠져서 코스피, 코스닥도 근래 들어서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비슷한 양상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보시죠.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대선 그 이후에 여훈 시장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 새로 출범하게 될 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 주목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후장에 원전주들이 또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기도 했고 오늘장에서도 연속성이 예상됩니다. 한신기계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였죠. 김영우 전문가 추천주였는데 지금 오늘장도 한 10% 정도 오름세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신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이 강한 상승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또 체크포인트에서 제약바이오 최현주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40년 정도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벗어내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분 40년이 아니고 4년이죠. 4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지금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국에서는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상승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6%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6.3%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약 7%, 8%나 오르네요. 강한 탄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이 대선의 여운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원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원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 정책 테마로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이 과학적 방역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번 주에는 가장 핵심 이벤트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16일 진행될 FOMC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 디폴트 선언이 과연 나올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이 디데이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챙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떤 흐름을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본장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확실히 약합니다. 지수 연동되는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나 이쪽에 매물을 받으면서 요즘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가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0.47%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2648.71포인트, 2650선도 이탈하는 모습으로 이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W자를 만들면서 이번에 진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일 것인가?
것인가 아니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 것인가 이번 주에 그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현재 코스피는 2650선 라인대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덜 밀리죠. 지금 낙폭이 1% 미만이어서 890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초만 하더라도 상승불 들어오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11%의 하락이고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890.7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는 쌍끌이 매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558억 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 658억 원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개인의 매수가 1조를 넘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소화해냈었는데요. 과연 오늘 개인의 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로 일단은 출발하고 있는데 창과 방패 어느 쪽에서의 힘이 조금 더 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관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00억 정도 되고요. 개인은 고스란히 500억 정도 삽니다. 기관의 포지션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고요.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67억 원의 매도 물량 거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도 출회되고 있고요. 500억 정도, 평소 대비로는 물량 규모가 꽤 됩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에서 500억의 순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락 섹터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가 전기전자인데요. 다른 섹터보다 전기전자가 많이 밀리면 아무래도 업종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과연 바닥이 어딜까요? 화려하게 시가총액 2위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40만 원권 이탈하고 현재는 37만 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 5%나 하락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6%의 낙폭을 보여줬었거든요. 쉬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낙폭이 깊게 나타나며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낙폭이 워낙에 깊어가지고요. 업종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운송장비 쪽도 안 좋습니다. 업종지수가 0.88% 밀리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이 안 좋네요. 네. 조선보다는 자동차 쪽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하락이 이끌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하고요. 제조업, 비금속, 광물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출주 별로 안 좋고 반면 상승한 섹터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철강금속입니다. 철강금속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재가 연동되는 쪽이 확실히 눈에 띄네요. 고려아연, 풍산 이런 종목이 탄력이 좋습니다. 대창, 이구산업 쪽 이렇게 되면 시장의 구도가 다시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 대선에 여운이 남아있는 정책 관련된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건설 섹터, 은행, 서비스, 유통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역시나 건설 섹터도 이번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업종 상황입니다. 업종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아봤고요. 이번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톱10 보시죠. 상승 종목은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네요.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도 대선 이후에 이 온라인이나 플랫폼, 벤처 관련해서 규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섹터기도 하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대 반등, 그리고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네요. 카카오 10만 원권을 지난주 목요일에 회복을 하더니 그 이후에도 브레이크 없이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도 2.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0만 4천 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0원, 200원 이 정도 밀리는데
7만 원 선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7만 원 선을 쉽게 회복하지를 못하면서 이 부근에서 힘겨운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1% 초중반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만 5,500원 현재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체크해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공모가까지 회귀하는 걸까요? 현재 주가는 36만 7,500원,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대체로 인덱스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이벤트가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게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2월 15일 이후에 지금 한 달째 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지난주 후반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또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점, 이 부분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근래 들어서는 더 파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이 한 종목만 지금 지수를 약 7포인트 정도 끌어내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서 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필요해 보이고, 이제는 3위인 SK 하이닉스와 시총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한 2조 정도 차이가 나네요. SK 하이닉스가 84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86조니까 2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기아차 쪽으로 2% 안팎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신저가가 나오네요. LG화학 45만 6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 나오고요.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 SDI도 신저가입니다. 46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네, 그동안에는 설왕설래 했다면은 이제는 확실히 좀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내줬다라는 평가들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를 증명하듯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고요. 셋업차고 물론 소재 섹터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요즘에 니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셋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확실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6%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요.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는 있는데, 셀트리온 그동안 오랫동안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굴레를 벗어버리고 현재 5% 가깝게 오르며 18만 원권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도요, 단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셀하고 소재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셀 소재 할 것 없이 급락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은 쪽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7만 원권 위로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좋습니다. 5% 정도 오르면서 나란히 상승하며 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고익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확실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은 2차전지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 7%나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LNF도 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주들은 큰 등락 없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봐드렸는데 첨보도 보겠습니다. 지금 첨보도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요. 2차전지 소재 셀업체들, 2차전지가 오늘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다.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상승 종목은 700개 약간 넘고요. 하락 종목이 1,400개 넘어갑니다. 3분의 1 정도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적인 부분 체크해보자면 상한가 종목 하나 있습니다. HS미콘, 이 종목은 개별 뉴스고 대규모 유증을 했는데 이 유증이 자금 유치로 해석이 되면서 호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는데 개별 재료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내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과학적 방역,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과 또 원격 의료, 그리고 안철수, 이 정도 키워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방역 패스도 철폐가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 20% 급등하고 있고요. 대신정보통신 1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같은 이 맥락에서 묶어볼 수가 있는데 인성정보 8% 정도, 유비케어도 8% 정도의 오름세, 비트컴퓨터도 좋네요. 7%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이전의 후보였죠. 이번에는 지금 안철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되죠. 인수위원장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게다가 또 이번에 당선인 같은 경우도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이쪽으로도 상승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철강하고 비철금속이 오늘 강한데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지금 한 2.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지금 한 2.3% 상승. KG동부제철 지금 똑같이 2.3%.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HTS가 좀 느려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역시 뭐 철강 가격 그런 쪽에 뭐 어떤 철광석 가격 그런 쪽에 요즘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역시 전체적으로 중국 쪽의 뭐 경기, 뭐 공급 감소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 오늘 풍산하고 고려아연이 오는 강세인데 역시 뭐 재련 수수료,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 가격이 오르면 재련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려아연하고 풍산 같은 경우는 바로 수익 증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단기간에 좀 요즘에 급등을 했는데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저는 이제 차라리 포스코 동부제철, 그다음에 현대제철, KG동부제철 뭐 이쪽으로 차라리 철강 쪽 업체가 차라리 주가 메리트가 조금 더 있어는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현재 빅데이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이슈 자체가 아무래도 FOMC라든지 혹은 이제 뭐 러시아 디폴트 등 여러 가지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은 만큼 역시나 이제 저번 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 대선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함께 더 이제 강세를 보일 건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줌인터넷을 이제 필두로 해서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오픈베이스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 관련주들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책 관련된 종목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빅데이터와 함께 또 원격 의료 쪽 이 부분은 또 최현재 전문가가 강조를 해주신 바 있는데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오전에 뭐 체크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너무 지금 강한데요. 인성정보가 지금 8% 넘게 좀 상승하고 있고, 비트컴퓨터도 지금 한 6%,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오전에 바로 사시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따라붙기가 좀 곤란하죠.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쪽의 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4년 동안에 그동안에 분식회계 발목 잡았는데 해결된 모습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HK 이노엔도 오늘 중국 쪽에 뭐 러신제약인가 그쪽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임상 3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좀 빠질 때마다 실적 나오는 주들 저가 매수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부식회계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악재를 털어냈다라고 봐도 되는 걸지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바닥 찍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간 좀 문제는 있죠. 그러나 뭐 지금 재고 부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재고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계속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같은 것도 좀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악재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연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 치료제 같은 경우 오미크론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올해 증권사들의 지금 가이던스는 전체적으로 그쪽 관련 치료제 매출은 전부 다 지금 빼고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크게 뭐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나 에너토크 쪽으로는 약한데요. 한신기기가 유난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한신기계는 추천주였잖아요. 이미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6천원대 중반까지 가 있는데 이 종목이 유난히 강한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원전주들 좀 두루두루 봐주시죠. 네, 일단 뭐 한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이제 컴프레셔 관련 기술에서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이제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대장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윤 당선인이 10년 넘게 이제 원전 수출이 없었는데 이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추가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적인 접근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제 조금 최대한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혹은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이제 신규 접근이 조금 용이하겠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유자의 관점으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원전보다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는 종목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내고 이제는 좀 빠져나올 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강합니다. 앞서 최은주 전문가 철강이나 비철금속 쪽 봐주셨는데요.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점차 더 확대가 되고 또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품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승세 타고 있는 종목이 효성OMB 12%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거의 흔들림 없이 5일 이평선 훼손하지 않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아시아 종묘도 그렇고 조비, 남해화학, 대유, 경로, 한일사료 이쪽으로도 나란히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면 될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 최원수 전문가님의 의견을 주시죠. 일단 오늘 효성OMB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한 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도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조비도 지금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 전쟁 관련 리스크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고점 테스트 한번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OMB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전고점이 16,900원이었는데 일단 5일선 안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16,900원이 고점인 것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그 선에 한번 다가설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외생 변수, 외부 변수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삼가하시고요.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포인트 아마 투자자분들 개장 전에 저희 체크해드리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또 몇몇 종목에 선전하고 있고요.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추진한다. 이 부분은 또 김영일 전문가님 제시를 해주셨죠. 오늘 로봇이 또 슬슬 힘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가 신고가 같습니다. 현재는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달력도 좋고 거래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 뒤를 잇습니다. 6% 정도의 상승세 타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중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조만간에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법적인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려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 시장의 꾸준한 성장, 정책적인 이제 어떤 이 투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엔 또 금요일 날에 신규 이제 로봇주가 또 이제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뭐 현재 계속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여태까지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건설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뭐 좋은 이제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로보나 로보스타 이런 관련주들이 이미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관련주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이제 신규 접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안 좋은 쪽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그 중에서 첨보가 5% 정도, 동아기업도 한 5%,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컬 뭐 다 안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52주 신저가 쓰고 있네요.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셀업체에서도 삼성 SDI나 뭐 이쪽으로 다 신저가라고 말씀드렸죠. 무더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이 기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최현지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셀업체들이나 뭐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들은 전부 다 이제 니켈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6%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도 지금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LNF도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5%. 전부 다 뭐 삼성 SDI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거 제외하면은 전부 5% 가까이,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는 이 여파가 조금 더 지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뭐 기술적인 지표들도 전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섣불리 저가 매수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니켈 가격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싸 보인다고 저가 매수는 아니고요. 지금 뭐 굳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자면 셀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싸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좀 양극재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 BM 같이 움직일 것이라 보여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뭐 특별히 뭐 그렇고, 전해질 쪽인 첨보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 전체적인 니켈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자. 섣부른 저가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뭐 화장품이나 의류 쪽 이쪽 꼽혔는데요. 오늘 소비재 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6%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달 초반에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그 2월 달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LG생활건강 신저가네요. 오늘 87만 2천 원. 원래 오랜 기간 동안 황제주였죠. 100만 원권 위에서 움직임 나타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4% 하락, 현재는 87만 2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복 쪽에서는 뭐 영업무역이나 이렇게 OEM 하는 쪽은 실적 좋아서 강한데 FNF가 지금 주가가 6% 정도까지 밀립니다. FNF 주가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쪽 소비재 섹터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소비재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점이 이제 어느 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이제 새로운 변종인 델타크론이 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소식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분명하게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24시간 영업 제한도 철폐가 되고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재개되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분명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코로나 이슈들,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가장 강세를 보이는 이런 섹터 이외에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이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점 찍으면서 분명하게 이런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곧 다가와 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어느 저점 매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때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런 기초 화장품 쪽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FNF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련 매출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선반영해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뭐 중국 쪽 비중이 좀 큰 이쪽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조 화장품 쪽에 클리오, 연우, 토니모리까지 이제 같이 직격탄 맞는 모습인데, 뭐 직격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한 1,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토니모리, 연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중국 쪽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저가 매수 때 해도 되는데, 저는 FNF,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쪽에 중국 쪽 포지션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련해서 매수는 좀 삼가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추가 사드 배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가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인수인계 단계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섹터 이런 쪽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다각도로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